안녕하십니까. 스텝스TV 한사입니다. 오늘은 저는 수완이라는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수완이라는 것은 Sleep Well at Night 포트폴리오의 약자인데요. 시장의 변화에 아주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 주식을 사놓고 나서 되게 오랫동안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종목을 아우르는 표현으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 표현은 제가 100% 독창적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없고요. 1978년에 이 필립 피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투자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만든 책이 있는데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 Conservative Investor Sleeps Very Well 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제 주창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을 사면 내가 밤에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않는 이런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뜻이에요. 최근 사실 지난 한 2, 3년 동안 어땠냐면은 성장하는 기업, 새로운 산업 이런 쪽에 완전히 포커스를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주식이라 하면 이제 미래 현금 흐름의 현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의 투자로도 충분히 장기적인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수완에 들어가려면 제가 생각하는 한 5가지 정도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경제적 해자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측면 모두 다 이 회사들의 경제적 해자를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보는 거는 안정적인 사업 구조예요. 이 안정적인 사업 구조라는 것은 매출액이 늘어나는데 경쟁이 별로 없어요. 경쟁이 되게 약하면서 매출이 자동적으로 늘어나고 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야말로 이제 경제적 해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쉽게 침범하지 못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매출은 되게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그래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월한 이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익률이 높기로만 하면 요즘에 새로 나오는 기업들이 더 높아요. IT 기업이나 정보기술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익률이 자체가 훨씬 높은데 대신 이러한 기업들의 이익률은 되게 큰 R&D, 그러니까 연구개발 또는 캐펙스, 설비 투자 이런 게 뒷받침이 돼야 돼요. 이런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안 하거나 R&D를 안 하면 금방 뒤처지게 되고 높았던 이익률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완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R&D나 또는 설비 투자의 비율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역시 경제적 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워낙 우월하고 대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별로 투자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우월한 이익률이 유지가 되는 거죠.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설비 투자인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기억해 보시면 정보기술 기업들을 사이클 산업이라고 했던 이유가 옛날입니다. 옛날에는 캐펙스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이 회사들은 사이클을 탄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완 기업들은 보통 이 캐펙스의 비중이 매출액에 아무리 많아도 10%가 잘 안 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투자 없이 매출액 유지가 되고 그걸 가지고 우월한 이익률을 내기 때문에 이제 되게 강력한 경제적 해자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전 브랜드라고 봐요. 이제 브랜드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 최근에 백화점에 샤넬이니 뭐니 줄 200명씩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그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사실 저는 몰라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대다수의 분들이 명확하게 어떤 게 좋은지를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그 브랜드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정말 좋은 거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기업들이 코로나 때 마스크 팔아서 몇십만 원 팔고 이랬거든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브랜드가 강하니까 그게 팔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완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브랜드가 강력해야 됩니다. 그 브랜드가 강력하면 뭐가 좋냐? 첫 번째는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 금방 팔려요. 여기 브랜드니까 나가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격을 올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원가가 어떤 이유에서 오른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올릴 수 있죠. 반대로 원가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가격 안 내려도 돼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강한 기업들은 가격이 되게 비탄력적이고 본인들에게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브랜드가 좋은 기업은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광고비 이런 걸 덜 쓰더라도 내가 어디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물건을 사는 경향이 가장 큽니다. 특히나 이 물건들이 무슨 나의 결정적인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물건들이 아니라
비중은 크지 않지만 자주 써야 되는 것들은 브랜드 좋은 거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세 번째는 브랜드라고 보고요. 네 번째는 저는 이제 회계가 되게 투명해야 된다고 보는데 매출 안정적이고요. 이익률이 우월하고 브랜드가 좋아도 만약에 옛날에 엔론이나 뭐 월드컴처럼 회계가 이게 사실은 거짓말이었다. 이래버리면 앞에서 얘기한 체계가 완전 무용지물이 됩니다. 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사실 투자할 때 회계감사 받은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투명한 회계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회계가 투명한지는 감사를 해봐야 아는 거지만 그건 저희의 일반 주식 투자자가 할 수 없는 거니까 제가 제시하는 투명한 회계의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는 가이던스를 잘 줘야 됩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 매출 얼마, 영업이익 얼마, 순이익 얼마 쫙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가이던스를 꾸준히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분기 말 코로나 때문에 되게 문제가 많았잖아요. 2분기에 가이던스를 중단한 기업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실적 얼마 나올지 모르겠어라고 얘기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 수안에 들어가는 기업들,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들은 작년에 코로나 때도 대부분 가이던스를 그냥 줍니다. 그래서 가이던스의 지속성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주기만 해서 틀리면 의미가 없죠. 주고 잘 맞춰야 됩니다. 줬는데 딱딱 그 실적에 맞춰서 내는 회사는 결국은 이 회사가 자기네 실적이 얼마 나올지를 예측할 수 있고 그 실적을 맞출 수 있다는 거니까 회계가 되게 투명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걸 장기간 유지했으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업들의 보통 재무제표를 전 애널리스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추정을 할 때 보통 그 재무제표상의 대차대조표에 기타 유동부채나 기타 부채 부분을 가지고 보통 추정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대차대조표는 자본 더하기 부채가 자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못 맞추면 추정이 안 돼요. 근데 이걸 맞추려다 보면 결국 남은 어떤 항목을 어느 한 군데에 밀어 넣어야 되는데 그게 일반적인 기타 항목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기타 항목이 너무 크면 그 회사는 회계가 뭔가 불투명한 거예요. 왜냐? 일반적으로 회계를 적을 때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적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회사의 어떤 이유 때문에 표준화된 방식 이외의 것들이 튀어나온다는 거는 뭔가 설명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이던스하고 이 기타 부분의 비중을 가지고 보통 회계 투명성을 많이 봅니다. 검토합니다. 마지막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경영진인데 사실 필립 피셔가 책에서도 얘기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의지해야 되는 거는 뭐 경제 상황이나 뭐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게 아니라 경영진이 얼마나 똑바르냐, 그리고 경영진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성장할 뭐 의도를 갖고 있냐, 그리고 경영진이 소액주주를 좀 신경을 쓰냐,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진이 똑바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미국 기업들의 무슨 뭐 IPO 자료나 이런 걸 보면 경영진에 대한 설명이 생각보다 되게 길어요. 연봉도 얼마 받는지 정확하게 나오고 그 사람이 주식을 어떻게 할지도 다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국은 되게 그걸 중요시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걸 종목별로 다 볼 수 있는데 그냥 큰 그림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배당을 지속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뭐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늘려가거나 또는 자사주 매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이면 경영진이 우량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어떤 특정 기업의 최고 경영자나 그 임원들이 자주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그 최고 경영자가 주로 내부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훈련을 받은 다음에 누구나 예상할 수 있게 최고 경영자가 바뀌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도움이 되냐면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군가 CEO가 새로 와요. 그럼 이 사람이 앞으로 오랜 기간 할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장하거나 가려가는 방향을 믿고 따르면 되죠. 왜냐하면 자기한테도 이익이 될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배당하고 자사주 쪽하고 경영진의 안전성을 가지고 경영진의 퀄리티 같은 거를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저는 이 수완 포트폴리오에 많이 추천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첫 번째 수완 포트폴리오로 제가 찍은 종목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JP모건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헬스케어 기업인 존슨앤존슨, 세 번째는 필수 소비재 기업이거든요. P&G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종목에 대해서 3개 중에 특히 뒤에 2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하고요. 이 수완 개념에 대해서 좀 질문 있으시거나 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